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를 연계한 관광과 즐길거리 등을 발굴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생태와 환경은 전라북도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전라북도 중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창군은 그중 한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올해가 고창 방문의 해라고 하니까 고창군으로서는 더욱 뜻깊은 한 해를 보낼 것 같은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모시고 고창군의 관광 전략과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군정에 대한 계획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가 이제 작년 7월 1일 날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취임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앞으로 이제 민선 8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군정에 대한 그 운영 방향에 대한 기틀을 네. 마련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 우리 행정의 조직 개편도 하고 또 인사도 새로 하고 네. 또 이제 당시에 우리 지역에 좀 문제가 되었던 산단 입주 기업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그렇군요. 또 이제 한 100일쯤 되던 시점에는 저희가 이제 민선 8기의 비전과 공약사항을 5대 비전 80가지의 공약으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이제 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이제 3개월 정도는 우리 고창군이 미래 먹거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현안 사업들을 예.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그 결과 연말에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터미널 주변 지역에 예.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이제 법정 문화도시로 우리 고창군이 지정되는 그런 쾌거도 있었고 네. 또 하나 더 좋은 소식은 용평 리조트라고 하는 큰 기업에서 우리 고창군에 이제 관광 테마 복합단지를 네. 구축을 하겠다고 하여 3,500억 정도의 오. 큰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혀와서 예.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6개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군수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창군 슬로건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슬로건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정말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네.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앞서서 좀 소개해 주신 굵직굵직한 또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 예, 먼저 그렇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거는 정말 저희도 좀 그 연말에 정말 좋은 소식이어서 예. 특히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터미널 우리 고창 터미널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데 예. 그 주변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선도지구로 선도 네. 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이 혁신지구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단순히 그 지역의 지방의 민원 사항을 해결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좋았을 때 이때 이제 되는 게 이 혁신적으로 지구로 선정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내면서 예. 여기를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이슈와 함께 그 유기농 농업이라고 하는 그 주제 또 그리고 이제 교통과 주거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복합 그 청년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좋게 보여졌는지 예.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총 사업비가 약 1,707억 원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예. 그 중에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약 45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비에서도 약 5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네. 저희 이제 군비가 125억 원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투자가 약 1,000억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현재는 지금 저 2층으로 되어 있는 1층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이 앞으로 이제 18층짜리 어마어마한 높은 그야말로 고창의 랜드마크로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18층이라고요. 네네. 거기에는 대단합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청년 복합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층에는 이제 터미널이 들어오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년 공간이 들어옵니다. 아하. 그리고 5층부터 18층까지는 신혼 부부 또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형태로 해서 네. 200여 가구의 주거 공간이 들어오는데 2층부터 3층까지 4층까지 들어오는 이곳에 청년과 관련된 모든 공간이 거기에 다 집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예. 청년들 창업 센터라든가 또 이제 유기농을 중심으로 하는 그 농업 혁신 지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의 이제 어울림 장소, 또 청년들의 이제 함성센터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 다 이제 집적화시켜서 그렇군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복합 공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생각하면 청년 복합 공간에서는 어쨌든 뭐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네. 있겠고 네.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네. 공간이 있을 수 네, 네.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복지를 또 이렇게 이행하는 또 복지센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정확히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거기서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센터도 거기다 넣을 겁니다. 그런데 네. 주된 창업 분야가 저희가 이제 그 고창의 그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상하농원 매일유업이라는 굉장히 민간 유명하죠. 기업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유가공품 그걸 활용을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재가공을 하는 어허. 그런 좀 유기농 가공 식품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좀 새로운 창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어울려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것이고 네. 또 여기에는 저희가 쇼핑몰이라든가 심지어는 문화 레저 센터도 같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이 이곳에 오면 함께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좋네요. 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도 만들어주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또 청년 함성센터라고 해서 청년들이 좀 더 큰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책을 스스로 청년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고안하기도 하고 토의하기도 하는 그런 장을 거기에 만들어 넣어서 네. 청년과 관련된 것을 모두 다 그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청년들도 저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사실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 공간의 부재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쨌든 주민들과 청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또 청년들과 관이 또 만나서 뭔가를 굉장히 좀 합작해서 큰 역할을 또 해낼 수 있는 또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네.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제가 선거 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모임 공간이 있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맞아요. 청년들은 항상 공간 고민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청년들이 면 단위에 좀 하나씩이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설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선뜻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군요. 답은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터미널 재생지구를 만들어내면서 네. 그러한 군 차원에서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고창군이 또 법정 문화도시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법으로 정한 문화도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법정 문화도시도 이게 개념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예.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측면에서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4개에서 5개, 6개 정도의 시군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재작년에 이미 이제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법정 도시 진짜 본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 재작년에는 좀 실패를 했고 이제 작년에 2차 도전을 해서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제 법정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네. 이제 우리 고창이 좀 특색 있게 어떤 면에서 좀 부각이 됐었냐면 저희가 그 문화유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생태자원도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사실 치유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네. 고통 이런 걸 받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생태 또는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고창에 오면 충분히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치유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공모에 응했었는데 저희가 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16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이제 6개 시군이 돼가지고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는 이제 문화 하면은 도시민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걸로 다들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하면 어떤 공간에 와서 공연을 네. 보고 뭐 문화 공연을 뭐 문화 예술을 만끽하고 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예. 우리 면단위 또는 맞아요. 그런 곳에 가도 우리 주민들이 다 그런 욕구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고 싶죠. 그분들에게는 여태까지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음악가, 예술가들이 읍과 면으로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국비와 도비 등이 이제 또 합쳐져 가지고 약 160억 원 정도가 저희 군에는 이제 투입이 되는데 네. 이 160억이 이제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순수하게 이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러다 무형의 보니까 어떤 아이템들을 꾸려가는 데 써야 그렇습니다. 되는 비용이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60억, 1년에 약 한 32억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이 프로그램 사업비를 큰 돈이 됩니다. 하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 우리 면민들, 읍민들까지 깊숙한 곳까지 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는 문화 자원이 상당히 좀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판소리를 비롯해서 염전, 고인돌 등 여러 가지 뭐 무형의 문화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창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소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글쎄 이제 제가 이제 군수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네. 말씀이 네. 고창에는 뭐가 확실하게 고창의 을 나타내는 수사가 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야,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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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 예. 이 세계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창이 그렇구나. 그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는 네. 세계 유산을 이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고인돌 유적지라는 큰 유적지가 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고창 갯벌이라고 하는 맞아요. 자연유산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판소리와 농악이 이제 인류 무형유산 맞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가 고창군 전체가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네. 이 유네스코가 저희한테 이제 5개의 지위를 이제 부여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유네스코로부터 인정한 뭘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걸 직접 해보면 세계 유산 도시 고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산 도시 고창을 이제부터는 이런 아이템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좀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저희가 생태 자원이라고 해서 우리 고창에 가면 이제 봄에 하는 이 청보리라는 축제라는 것도 있고 그럼요. 또 예. 이제 그 운곡 습지라고 해서 이제 세계의 관광 백설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생태 관광지도 있는데 유명하죠. 이 생태 관광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5관왕의 이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합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고창의 브랜드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널리 이제 홍보도 하고 관광의 이제 포인트로 삼기도 할 계획입니다. 네.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뭐
무형유산의 자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인프라 형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네, 이 네. 인프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최근에는 한 대형 리조트 업체가 또 고창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또 희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 고창군에는 큰 숙제였던 게요. 네. 저희 고창군 지역에 이제 대형 숙박 호텔 또는 리조트 이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고창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낮에만 보고 그 다른 데 가서 잠은 다른 데 가서 주무시더라. 그래서 아쉽네요. 지나가는 관광지고 머무르지 않는 관광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상당히 저희한테는 좀 일종의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용평 스키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아, 유명하죠. 우리 국내 최대의 네. 스키장인데 그 스키장을 운영하는 용평 리조트에서 우리 지역의 무한한 이제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높게 평가를 해서 오. 우리 심원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최소 300실 이상의 호텔 앤 리조트를 짓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레저 시설까지 같이 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이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 규모가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것만 해도 이제 3,5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아마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레저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거냐가 이제 확정이 되다 보면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노을대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노을과 또 우리 고창 갯벌이라고 하는 그 너무너무 좋은 자연 자원을 바로 호텔에서 볼 수가 있는 이 그러네요. 큰 대형 관광 호텔이 생기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이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창에서는 굉장히 요즘 그 소식에 다들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지난 6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네트워크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물밑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우리 지역 출신 향후들이 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아까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그 리조트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측면에서 도와줘가지고 이게 다 성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창은 참 향민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네네네. 우리 출향민들이 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고창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고창이 인물의 고향, 인물의 고장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그런지 다들 이 고창이 내 고향입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맞아요. 고창 출향인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뭐 고창하면 뭐니 해도 아까 또 언급하셨던 이 세계문화유산의 고장이라는 타이틀 정말 놓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5관왕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5관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5가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유산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게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예. 이게 이제 국가지질공원이라면 좀 그렇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지질공원에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이제 부안 지역의 채석강 등과 함께 우리 고창의 선운사 그리고 병바위 이쪽 부분을 다 묶어서 이 서해안권의 세계지질공원을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고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심사 과정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해주셔가지고 금년 4월에 이제 유네스코 총회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그때 아마 세계유산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다시 등재가 될 걸로 저희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좀 보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관왕까지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유산 6관왕이 되는 거고 이 네. 세계유산 6관왕은 물론 제주도가 많은 자원들이 유네스코에 유산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6관왕까지는 다 네.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국내에 유일하게 저희가 그 전체 프로그램을 다 네. 석권하는 그런 쾌거를 와.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관왕 정도면 야 이제 우리 다 해냈다
였을 것 같은데 이제 육관왕까지 바라보고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주 네. 저 천혜의 네. 이렇게 좀 자연자원하고 또 선조께서 물려주신 네. 문화유산이 저희 고창에 이렇게 널리 그렇군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네. 저희 이제 후손들이 이걸 잘 발굴을 하고 또 이제 그 이쪽에 좀 널리 홍보도 하고 네. 또 이제 저 프로모션도 좀 시켜야 하는 그런 그렇군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는 오관왕이 된 것도 유일하고 네. 그렇죠. 뭐 동아시아나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 육관왕이 또 된다면 어쩌면 고창군민으로서 자긍심도 높아지고 또 관광의 어떤 전략적인 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창 방문의 해가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또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고창 방문의 해를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2023년을 우리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하겠다라고 이제 좀 선포를 하고 예. 금년도에 1월 2일하고 이제 1월 16일 날 고창하고 서울에서 이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선포식까지 하게 된 이 배경에는 아까 그런 이유가 다 숨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5관왕, 더 나아가 6관왕까지 되는 그런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아주 빼어난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아직도 세상에 드러나 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끼리만 사실 보고 즐기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고창의 모든 것을 예. 자신 있게 온 세계, 특히 세상까 전 세계까지 널리 자랑할 이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고창 방문회를 이제 주창을 하게 된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방문객들을 유치를 하고 저희 방문객들에게 고창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난 후의 시점에서는 우리 고창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품격이 네. 높아지는 그런 고창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 고창 방문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유네스코 6관왕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된 거고 그걸 이제는 우리만 가지고 숨겨져 있는 자원을 이제 널리 이제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좀 알리자 우리 것을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이런 발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을대교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죠. 예, 우리 군수님께서는 뭐 과거에 네. 예, 노을대교 계획에서도 굉장한 역할을 또 하셨고 또 수건 사업이기도 한 우리 노을대교입니다. 최근에는 부안 군수와 공동 기자회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지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도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21년 9월 달에 이제 노을대교를 확실하게 정부의 프로젝트로 짓겠습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이제 방침이 결정이 된 겁니다. 네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국토부의 이제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명확하게 정부의 계획으로 이제 짓는 걸로 결정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벌써 4번에 걸쳐서 이 사업자 입찰 공고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4번에 걸쳐서 이게 전부 다 유찰이 됐습니다. 예. 이 유찰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나와 있는 약 3,800억에 가까운 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비도 올랐는데 이걸로는 이제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었는데 예. 이것도 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2차선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 보면 이 다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상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짓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그 후에 수정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이 노을대교와 관련해서 교통량 같은 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2차선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도로가 안전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맞아요.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2차선이다 보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럴 네. 경우에는 참 이
복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이 사고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 부안 군수님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이왕에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노을대교 건립하기로 확정을 지어주신 만큼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봅시다. 네. 좀 그래서 단순히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다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명품 노을 관광대교로 만들려면은 꼭 좀 4차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좀 만들어서 공사비도 좀 많이 좀 증가를 시켜줘야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응찰자도 생길 거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도 좀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들어서 좀 이왕에 하는 김에 좀 4차선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시고 사업비도 좀 대폭 늘려서 네. 사업자들이 좀 충분한 이익을 얻은 상태에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일종의 좀 촉포문, 호소문을 좀 저희가 좀 기자실에 가서 좀 한번 발표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군정을 또 잘 이끌어 가려면 국민들과의 소통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군수님은 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아까도 이제 우리 군정 슬로건 속에 예. 이제 군민 행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군민 행복이 결국은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민원입니다. 민원을 얼마나 빨리 적확하게 하하. 잘 해결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기 아,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직원들께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민원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그리고 적확하게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민원실에 이제 허가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일단 들어오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민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이제 1월 들어서부터는 우리 거창의 읍면을 좀 돌아다니면서 면민들과 함께 나눔 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눔 대화. 예, 네.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나절씩 가서 이제 이 면민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오는데 예, 굉장히 좀 그분들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네요. 네, 네. 현장에 가면. 가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어떤 때는 가끔씩 또 따가운 질책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네.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네. 이제 저희가 또 빨리 군에서 이제 리액션도 반응도 빨리 해주고 민원도 빨리빨리 저희가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대화 다니면서도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게 이 나눔대화가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선물을 네, 네. 나누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생각을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언들을 함께 나누는 게 나눔대화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항상 네. 저희 군은 늘 이런 나눔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하시라도 네. 오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제 전화번호도 지금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래요? 선거할 때 다 지금 명함 속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용기인데요. 다 하시는데 네. 하시라도 좀 전화를 주십시오. 오.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네. 최대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소통도 강조하고 네. 주민들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님 또 이 주민들 복지 증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마을 주치 의사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저희 공약 사항으로 한번 추진을 해본 사항입니다. 작년 예. 말부터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을에 가시면 특히 이제 면 단위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너무 농사를 계속 지어와서 네. 허리나 아이고. 다 무릎이 안 아프신 분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돌볼 새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보기에도 좀 안쓰러울 정도인데 아이고.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고창 읍내까지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느냐? 어려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참고 견디는 건데 아이고. 그런 좀 안타까움에서 저희가 우리 이제 보건소에 계시는 이제 간호직들 공무원들하고 예. 공중보건의들을 좀 그쪽으로 보내서 마을의 경로당에 가서든 마을 회관에 가서든 좀 보셔가지고 혈압 측정도 하고 혈당 측정도 하고 어디 아프신 데는 예. 없는지 점검도 하고 하는
즉 이쪽에 출장 가서 해주는 진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뭐 물론 이제 아주 깊은 뭐 시술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최소한의 건강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가서 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그걸 좀 나았다는 개념보다도 누군가가 나의 건강을 이렇게 좀 챙겨주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전체 다는 못했고 약 3분의 1 정도의 이제 마을에만 했었는데 성과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60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경로당을 쭉 이렇게 좀 돌면서 방문을 좀 시켜서 계속 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시면서 군정 업무를 보시면서 군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군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창군 내에 힐링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그쪽으로 또 많이 가실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추천하는 곳 하는 곳만 이렇게 힐링 해주신다면요.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취임 후에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네. 근데 취임 전에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아우 그때 스트레스 많이 아주 받죠. 종종 많이 갔습니다. 그쵸. 거기가 어디냐면 네. 저희 그 선운사에서 심원면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네. 이 좌치 나루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제 좌치 이게 저 새가 이제 그 자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네. 나루터인데 여기가 이제 심원면하고 부안면 간에 일종의 좀 그 나루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미 이제 지금은 이제 나루터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 하고 다만 이제 거기가 이제 갯벌이 쭉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갯벌의 생태계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또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에 또 길가에서 커피도 팔아요.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쫙 거기를 걸으면은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또 고창 군민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또 전북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국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과 행복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입니다. 잠시라도 짬이 나시면 우리 고창을 들러주시어 고창의 멋과 맛을 한 번씩 맛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고창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네, 오늘 군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고창군이 이렇게까지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앞으로도 그 역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